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감찰을 또 시행을 오후 2시에 하려고 그러다가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뭔가 지금 상관관계가 내부적으로 있는 겁니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게 아니고 리얼매트 결과가 아침 오전 일찍 나왔고 오후 2시쯤에 포기할 줄 모르는 추미애. 이 성격으로는 반드시 가게 돼 있는데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인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 내부의 반발. 아니면 두 번째, 이 정책 내부에서 안 돼! 지금 나가면 안 돼. 지지율이 58주 만에 폭락을 했는데 이게 나가면 더 큰일 난다 하는 제동,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감찰은 합니다. 추미애로서는 멈출 수 없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가 총리하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기사 언론 보도에 가면은 총리요? 총리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쯤은 다 대충 알겠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를 지금 못 느끼는데 위기 온 내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예. 증거가 여러 예. 가지가 있지만은 추미애 먼저 가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먼저 가실 건가요? 추미애죠. 추미애가 문재인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죠. 스타일도 문재인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추미애가 독특한 게 있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소위 럭비공 같은 성격. 그렇죠. 그리고 막무가내로 가는 과거에 삼보일배 했죠. 노무현 탄핵. 노무현 탄핵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했죠. 드루킹. 김경수를 결국 침몰시킨 장본인이 돼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드루킹을 꺼내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재인의 가장 대착은 법무부 장관으로 자기는 이 윤석열을 옥죄가지고 잘 선택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쯤은 문 대통령이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왜? 사실은 윤석열을 1위를 굳혀줬어요. 누구냐? 추미애의 아주 강한 포석을 해준 거예요. 지금 한 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를 맞았다 이래요. 왜 위기를 맞아요? 누구 때문에? 추미애 때문인데 결국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상하게도 이낙연이가 계속 1등을 하다가 이재명이한테 탁 치였죠. 그렇죠. 왜 이재명이한테 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는 문재인이 미워질수록, 미운 정책을 할수록 이렇게 추미애 등등으로 인해서 사람을 약 올릴수록 사람은 그렇죠. 저건 누가 혼 안 내? 다음 정권 누가 혼 좀 낼 사람이 누구야? 하고 찾다 보니까 이재명이 옛날에 문재인 후보가 있을 때 대선 나왔을 때 그 아들을 물고 늘어졌잖아요. 세게 뜯었죠, 그때. 세게 뜯었지.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을 올렸는데 결국 그것이 강성 친문들에게는 절대로 용납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은 계속 혹시 친문의 지지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성정이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 정권을 제물로 반드시 삼는다. 아주 그냥 수세기판을 낼 거다. 다 줄줄이 만들 거다. 이런 정도로 다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면은 그 성격상 그 좀 저돌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총장이 왜 1위가 됐느냐.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확실하게 평생 범죄를 다루면서 수사를 해가지고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잘못된 것은 이렇게 고쳐갔던 그 자기들이 당했지 않냐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확실하게 조져줄 것이다. 아하. 이런 마음들이 이 중도의 마음들 또 이런 국민들의 마음속에 그런 한이 맺힐 정도로 지금 자기네들 친문 지지자들 빼놓고는 국민들은 그만큼 이 정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단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가 우리는 아름다운 복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전부 그 아름다운 복수가 뭐냐면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아주 인도주의적인 그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아름다운 복수다. 이렇게 말을 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거꾸로 이해를 했냐면 이제 정치보복도 없고 그래도 저 인상 방글방글 웃는 그 모습 실실 웃으면서 실실 웃으니까 그렇게 봤다가 이분이 되자마자 얼마나 전 정권에 대해서 잔인한 보복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좀 잔인한 분 같아, 내가 보니까. 나이 70, 80, 내려놓으 80분은 말이죠. 10년 전에 대통령 끝까지 이명박까지 꺼내고, 죄 없는 두 대통령을 끄집어내가지고, 저 감옥 봐서 22년, 17년 주는 거 보세요. 그럼 대통령이 사면을 해야지. 3, 4년을 동안 저렇게 감옥에 쳐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잔인무도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더 악질인 게 뭐냐면요. 네. 그렇게 지금 몇 년을 지금 그렇게 감옥에서 고생을 시켜놓고 망신 주고 지금 그러는 건데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이 사면을 쓰는 목적이
뭐 국리 대통합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풀어주면은 우리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 표 계산하느라고 지금 계속 그 사람들을 지금 근데 보호한 거죠. 이제 그것도 시효가 지났어요. 지난 총선 때라든가 이럴 때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약발이 추미애 때문에 다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허물을 갖다가 손 못 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그 사람이 바로 추미애가 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추미애가 나 총리 줘! 한 소리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나 했잖아. 또 안 했다면 또 확 또 여기 또 대들고 생각하니까 겁나고 추미애 성격이 무서운 성격입니다. 그게.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느냐. 권력형 비리를 갖다가 처단할 주자들이 이제 탁탁 나왔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죠. 이낙연이가 내려가거든? 이낙연은 도저히 이제는 안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왜? 이낙연은 벌써 문재인하고 동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 더 앞서가지고 더 야단하고 있잖아요. 요즘 공수처럼 뭐 법 바꿔라 뭐 어쩌라. 이제는 옛날에 이해찬보다 더해요 이 사람이. 저는 가만 보면 이낙연이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은 이거는 뭐 친문의 눈치를 본 정도를 넘어서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더 지금 더 들떠가지고 지금 일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친문이 될 줄 아는데 우리가 옛날에 선골하고 진골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선골은 본래 사람이고 김경수 같은 사람이고 이분은 아무리 뛰고 선골이 뛰고 아니죠. 흉내 내봐야 진골밖에 안 돼요. 친문들은 니가 아무리 까불어도 진골밖에 안 돼. 그렇지. 너는 나중에 배반할 놈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낙연은 아깝게 됐어요. 왜?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왜냐면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가질 못하는 그런 그 용기 가지고 대통령은 되는 법이 없어요. 원래가 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전 정권에서 잔인한 보복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측불허의 추미애를 기용을 했죠. 추미애는 그 도구를 갖다가 자기네 비리를 덮는 도구로는 사용되었지만 또 윤 총장을 보복하는 도구로는 사용됐지만 윤 총장 또한 거기에 맞서가지고 절대 안 나간다. 내가 목이 잘리면 잘렸지 안 나간다. 이제 마지노선에 왔어요. 지금 뭐냐면 이 감찰 제가 오후 2시는 뭔가 일 벌어질 거다 했더니 아침에 리얼매트가 탁 나오고 58주 만에 최하의 지지율. 조국 사태 이후에 이런 지지율이라는 건 너무 놀라운 겁니다. 레임덕의 시그널이 이겁니다. 앞으로 제가 보십시오. 이 예측하는데 제가 저번에 예측한 게 맞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있죠. 한 2주 이내로 전체 1위가 될 뿐더러 잘하면 30포인트도 넘어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다. 이제 이낙연이가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생길 거라고. 지금 국민 정서가 그 정도인데 이제야 조금 이 리얼미터 지지율을 보고 오늘 그냥 의학한 거예요. 이게. 이 여권이 의학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민주당도 보니까 국민의힘 저 별로 김종인이 잘한 거 없거든요. 저 김종인이가. 없어요. 저거는 완전히 엉터리. 저거는 왔다 갔다 이중대 표상에 나중에 어쩌돼가지고 잘해가지고 어떻게 내각제기원할 때 얻어 타서 혹시 이름만에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혹시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저거 김종인 안 내치면요 국민의힘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런 국민의힘조차도 오차범위로 들어갔어요. 네. 자, 민주당이 으악 놀랬죠. 신문 성향이라고들 이렇게 흔히들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이런 여론조사 기관조차도 58주 만에 폭락. 이게 바로 추미애를 오늘 2시에 검찰총장을 감찰하기로 했던 걸 딱 멈추게 한 거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말씀 주신 거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너무나도 갑자기 탁 떨어지는 모양새 되니까 야, 그 괜히 일 벌려가지고 또 국민들 그거 하게 하지 말고 야, 좀 잠자코 있어. 약간 이런 시그널로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 진짜. 그런 건데, 근데 그렇다고 추미애가 포기하느냐? 절대 포기 안 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머리를 탁 쳐든 독사처럼 머리를 든다고요. 근데 결국 추미애가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1위가 되는 그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커다란 리스크랍니다. 일시적 현상으로들 보는 모양인데 일시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감정을 굉장히 안 좋게 가진 국민들은 나중에 나가서 당신네들을 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마냥 그 이상 그 2배 3배로 혼좀 나봐 하는 그런 감정들이 국민들 사이에 있습니다. 분노가 끓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분노를 유발시키는 증거를 내가 댄 거 아니에요. 그 뭐냐? 첫째, 이재명이는 성격이 그래도 확실하게 조질 건 조지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어떠냐? 문재인 이 정권에 대해서 그 아픈 과거 있잖아요. 또 자기도 온갖 수모당하면서 참았다가 약간 공격했다가 또 뒤로 물러났다가 아부했다가 막 이런 여러 가지를 이 구사를 하는데 신문은 도저히 이를 안 받아들인단 말이지.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만약에 대선 주자가 되면은 이 사람은 충분히 밟고 갈 사람이에요. 누가 비교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정권이 끝나면은 이재명은 적어도 파출소장 역할을 한다 이거. 딱 가서 동네 파출소장 가지고 때를 부술 수 있다. 문재인을 타격할 수 있다 이거야. 네. 윤석열 총장은 경찰서장 역할을 할 거다 이거야. 어허. 이재명도 치긴 치고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같은 좀 그게 엮인 게 그러니까 있으니까 조금 더 가지고. 치고. 하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딱 아쉬울 게 되면은 없으니까. 완전히 시원하게 카타르시스를 해줄 거다. 그것이 바로 누구를 불러일으키느냐. 이 두 사람을 하여금 지지율을 상승시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문재인을 하락을 시키면서 문재인이 지금 위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완벽한 레임덕으로 들어갔다. 추미애라는 사람, 이거는 문재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스타일도 아니면서 막무가내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 맘대로 짓밟고 말이죠. 검찰청법을 엎어버리고 검찰총장이란 장관급의 그 독자적이고 독립 자기 부하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걸쳐만 놓은 건데, 아니 옛날에 그 허영 교수라고 말이죠. 저 문재인 대통령의 은사되는 법학 교수 있잖아요. 이분조차도 뭐라고 그랬냐면 법무부가 검찰청을 부하시하면 안 된다. 이 관계는 부하의 관계가 아니고 협력의 관계다. 부하가 아니다 했는데 이게 지가 검사도 아닌 게 검찰총장도 아닌 게 검찰총장 다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나중에 혼나요 추미애. 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정농단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세요. 검찰총장을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려서 시스템을 엎었지 않냐 이거예요.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중에 오는 검사들이 역사를 다 봅니다. 검찰의 흑역사. 과거에 이 법무장관들이 손도 못 댔던 수사지휘권을 갖다 서너 번 막 발동하죠. 인사권 그냥 만 번, 네 번, 다섯 번, 9개월 만에 막 발동해서 하죠. 오죽하면 그 기자들이, 법조 출입 기자들이 94%가 수사지휘권 발동 잘못했어. 했잖아요. 이 권력 수사를 했다는 그 지휘부 한동훈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 다 목 잘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천시키고 했잖아요. 이 인사에 대해서는 84%가 법조 기자들이 잘못됐다 했잖아요. 그럼 94%, 84%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80% 이상이 진보 언론입니다. 자기들 편인데 좌파들이라고. 좌파 기자들인데도 잘못됐다고 추미애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30, 40대. 가장 자기들을 좋아하는 지지층이 많은 30, 40대 좌파 기자들이 해가지고 94%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는 추미애가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이 추미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리스크가 빨리 왔다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이 막연한 대선 지지율이 아닙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젠 전부 굳혀가는데 그 역할을 해준 게 추미애가 아주 잘 해줬다. 자, 이제 추미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 또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결국 하루를 벌고 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이 하나하나의 짓거리들이 또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들이겠습니까? 이것도 심판 대상 아닙니까? 아이, 그럼요. 지금 호텔방 같은 걸 갖다 해가지고 그걸 전월세 대책이라고 내놓는 이런 정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차라리 어디 지대를 만들어가지고 공공주택을 빨리 만들겠다. 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대안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호텔방 남은 거, 모텔방 남은 거, 여관방 남은 것들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방을 해가지고 말이지 전월세 대책을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여성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추미애, 강경화, 김현미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잘했습니까? 다 망쳐놨어요. 다 망쳐놨죠.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강경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손해를 본다 얘기했는데 그건 대한민국 여성을 모욕한 거야. 그렇죠. 박선영 의원이 그래서 박살을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여성이 얼마나 똑똑한데 자기가 무능한 건 모르고 자기는 영어나 잘하지 뭘 잘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요.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정근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장관. 그럼 여성이기 때문에 나약하다고 생각하면 장관직을 벌써 그만뒀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천이 뭐니 다 보세요. 전부.
다 훌륭하고. 다 훌륭하고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 벤치마킹을 못하고 말이에요. 자기는 똑똑한데 외교를 잘 하려고 했는데 이 여성이기 때문에 항상 장애를 받았다. 이런 말하는 태도, 충미하면 벌써 사람이 고개가 한 180도 돌아간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의 모습들, 결국 이 책임은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처음에는 상당히 봤는데 지금 침묵이 아니에요. 국가가 이렇게 흔들리게끔 만드는 이런 침묵을 지킨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장본인이라는 걸